따자허 대마 중국어의 대마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아이가 어딜 득자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소득세 할 때의 득자, 그쵸? 이 한자가 중국어에서 쓰이면 여러 가지 발음과 뜻을 갖게 되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발음을 갖고 있는 단어를 다음어라고 해요. 왜? 많을다, 소리음, 음이 많다, 즉 이름, 발음이 여러 가지인 것을 뜻합니다. 어딜 득자는요, 네, 라는 발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만 많을 뿐만 아니라 뜻도 여러 가지랍니다. 어딜 득자는요, 얻다, 시간, 금전, 인력 등이 필요하다, 걸리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처럼 뜻이 여러 가지인 한자를 뭐라고 할까요? 네, 다의어라고 합니다. 많을다, 뜻의, 즉 뜻이 많다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배우는 중국어의 단어들은 대부분이 다음어, 다의어예요. 그래서 이 다음어, 다의어가요,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 구체적인 언어 환경이나 대화의 문맥을 잘 파악하며 사용해야겠죠? 그럼 이 어딜 득자는 어떤 발음과 뜻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우선 어딜 득자의 총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너는요, 발음이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네, 더 이렇게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네이라고 발음이 되면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조동사 역할을 하고요, 또는 시간, 금전, 인력 등이 필요하다 라는 뜻의 동사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떠라고 발음이 되면 정도보어, 가능보어에 쓰이는 구조조사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로 이성이죠. 더라고 발음이 되면은요, 얻다, 획득하다 또는 병에 걸리다 라는 뜻의 동사 역할, 그리고 뭐뭐와 같다 라는 뜻의 역시 동사 역할, 그리고 좋아, 됐어, 아차, 큰일 났다 라는 뜻의 감탄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발음이 나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뜻이 너무 많은데요. 머리 아파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하나하나 문장을 통해서 알아가다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요 어딜 득자가요, 네, 삼성입니다. 네라고 발음이 되면요, 조동사의 역할을 해요. 조동사는 뭐예요? 동사 앞에 들어가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동사이죠. 조동사의 역할을 하면 크게 두 가지 뜻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明天有考试我得学习学习. 내일 뭐가 있어요? 네, 시험이죠. 考试는 시험입니다. 내일 시험이 있어서 나는, 자, 여기 어딜 득자는 네라고 읽어야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 난 뭐 해야 된대요? 네, 学习, 공부를 해야 된대요. 왜요? 明天有考试. 네,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야 한다. 我得学习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네,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동사 앞에 들어왔네요. 조동사 역할을 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明天有考试我得学习. 네가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예문 같이 읽어볼게요. 出国留学的事我得跟我妈商量. 이 되겠습니다. 출국, 출국하다, 그쵸? 해외로 나가다. 留学, 유학이죠. 유학하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유학하는 그 일은 我得, 자, 뭐뭐 해야 한다. 뭐 해야 돼요? 跟我妈, 누구와? 네, 나의 엄마, 우리 엄마랑 뭐 해야 된다? 商量이 뭐예요? 네, 동사 상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出国留学的事我得跟我们商量 하면은 유학하러 가는 일은 나는 엄마랑 상의를 해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뭐뭐 해야 한다. 네, 跟我妈는 뭐예요? 개사죠. 건이 누구누구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랑 또 개사구랑 같이 오게 되면요, 요게 이렇게 동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我得跟我们商量, 우리 엄마랑 상의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일 첫 번째 뜻, 조동사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역시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데요. 해석이 이렇게 돼요. 보세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반드시 뭐뭐일 것이다. 네, 이거는 약간 추측에 가까운 거죠. 너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걸? 이라는 추측에 가까운 조동사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再不出发就得迟到了가 되겠습니다. 자, 再不 하면은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再不出发, 더 이상 출발하지 않으면 就
바로 때이라고 있습니다. 때. 뭐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迟到는 뭐죠? 네, 지각하다입니다. 그래서 就得迟到了 하면 지각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면 再不出发就得迟到了. 지금 더 이상 출발하지 않으면 지각할 거야. 지각할 것이면 틀림없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때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어떤 뜻으로 어떻게 읽히는지는요. 여러분들이 전체 문장, 문맥을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건 좀 연습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장 같은 걸 많이 접해보고 많이 해석해보는 그런 연습도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읽어볼게요. 你不做作业就得挨批评了. 자, 你不做作业, 숙제를 하지 않으면 就得 뭐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挨批评了.批评이 뭐예요? 비평하다, 비판하다. I가 같이 쓰이면 비판을 받다, 즉 꾸중을 받다, 꾸지람을 받다, 혼나다 이런 뜻이에요. 때이니까 때 I批评了 하니까 혼날 거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시 보면 你不做作业就得I批评了. 너 숙제 안 하면 혼날걸? 분명히 혼날 거야. 이런 뜻. 그죠? 그래서 빨리 숙제를 하라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때는 뭐뭐 할 것이다. 그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문맥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읽어볼게요. 역시 때이라고 읽습니다. 때이라고 읽는데요. 동사의 역할을 하네요. 동사의 역할로 때이라고 읽으면요. 시간, 금전, 인력 등이 필요하다, 소요되다 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从学校到我家开车得半个小时가 되는 겁니다. 네, 총 A, 到 B 뭐죠? A에서부터 B까지죠. 从学校 우리 학교에서부터 어디까지? 我家 우리 집까지. 그죠?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开车 운전해서 得半个小时 半个小时는 뭐죠? 네, 30분입니다. 그죠? 30分钟半个小时 같은 말이죠. 30분이 어떻다고요? 네, 필요하다, 소요되다, 즉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从学校到我家开车得半个小时 하면 학교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차로 30분 걸려, 30분 소요돼, 30분이 필요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ay 뒤에 이렇게 시간사가 온다 그러면 얘는 day라고 읽고 동사구나, 걸린다, 소요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시 볼게요. 읽어볼게요. 从这儿到北京坐飞机得多长时间이 되는 거죠. 从这儿到北京坐飞机得多长时间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북경까지 坐飞机 뭐죠? 비행기 타고 多长时间는 얼마의 시간, 그죠?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냐, 걸리냐, 得多长时间 많이 씁니다. 중국인들도 꼭 알아두세요. 得多长时间 얼마나 걸려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得 대신에 要 써도 돼요. 要多长时间도 많이 쓰니까 둘 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从这儿到北京坐飞机得多长时间 세 번째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买这件衣服得多少钱? 자, 买这件衣服, 이 옷을 사는데得라고 읽어요. 得, 多少钱은 뭐죠? 얼마. 얼마가 필요한가요? 라는 뜻입니다. 이 옷 사는데 얼마가 필요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得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修这条路得多少人力? 修这条路得多少人力 하면은요.修가요 수리하다예요. 这条路 이 길. 이 길을 수리하는데 필요하냐? 多少 얼만큼의 人力 인력. 이 길을 수리하는데 얼마의 인력이 필요한가요? 네라고 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문장 전체를 읽고 문맥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읽어야겠구나 라는 게 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day로 읽히고 동사의 역할을 하면 시간, 금전, 인력이 필요하다, 소요되다, 걸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볼게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떠라고 읽습니다. 경성이에요. 떠는요. 구조조사의 역할을 해요. 정도보어나 가능보어에 쓰입니다. 구조조사 뭐 있었죠? 네. 떠 있었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구조조사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누르시면 바로 그 영상으로 넘어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고요. 그 구조조사 중에 하나죠. 요 어딜 득자가요. 그래서 정도보어나 가능보어에 쓰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他说汉语说得很流利가 되는 거죠. 네, 걔는요. 说汉语 중국어를 하는데 说的
말하는 정도. 네, 정도 보어죠. 말하는 정도가 어떻다? 很流利. 네, 유창하다. 그래서 他说汉语说得很流利 하면은 걔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잘해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떠 앞에 동사 들어가야 되고요. 정도를 요 떠 뒤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형용사로. 그래서 说得很流利 하면은 말을 되게 잘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정도를 나타내주는 정도 보어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읽어볼까요? 你今天穿得很漂亮. 네, 너는 오늘 穿 입다죠. 입은 정도가 어떻다? 예, 很漂亮. 예쁘다. 즉 해석 어떻게 돼요? 야, 너 오늘 옷 되게 예쁘게 입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도 보어에서는 네, 떠라고 읽습니다. 가능 보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我听得到你的声音. 네, 나는 听得到 들려. 무엇이요? 你的声音 목소리. 너 목소리 들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전화하는데 여보세요. 너 목소리 잘 안 들리는데 지금 이제는 네 목소리가 들린다. 가능하다. 가능 보어입니다. 왜? 听得到 네, 들을 수 있다거든요. 가능하다. 네, 뭐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너 목소리가 이제 들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참고로 가능보어의 부정, 팅더따오의 부정은 네, 팅부따오입니다. 네, 떠 대신에 뿔을 쓰면요. 팅부따오, 안 들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这个东西不重,我自己拿得动. 네, 拿得动. 이 물건은 不重, 네, 무겁지 않다죠. 네. 가 들어갔으니까 이 물건 안 무거워. 그래서 我自己 나 스스로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는 뭐죠? 네, 손으로 이렇게 들다라는 뜻이에요. 들어서 똥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도 똥 하면은 나 혼자 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거워서 나 혼자 들 수가 없다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나부똥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똥, 나부똥. 반대말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나 혼자서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가능보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보어 가능보어일 때는 네, 구조조사 역할로 떠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섯 번째는요. 떠긴 떠인데요. 몇 성? 네, 이성. 이렇게 이성. 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더, 네, 더라고 읽으면요. 역시 뜻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의 역할로 얻다, 획득하다, 혹은 병에 걸리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문 통해서 바로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我这次考试得了100分. 네, 내가 这次考试 이번 시험에서 더라고 읽어야 돼요. 得了. 네, 얻었다고요. 무엇을? 100分. 100점. 그러니까 나 100점 얻었어. 즉 100점 맞았어. 야, 나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았다. 我这次考试得了100分.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성으로 읽힌다는 거. 두 번째 예문 갈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这次比赛他得了2等奖. 네, 이번 비사이는 뭐죠? 시합, 경기. 이번 시합에서 걔는 得了 얻었대요. 무엇을요? 네, 2等奖. 2等奖은요, 2등이에요. 네, 1등 얻었다면요, 네, 得了 2等奖.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앞에 숫자만 바꿔서.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걔는 得了 2等奖. 2등 했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我得感冒了,发烧,咳嗽. 네, 여기서 역시 더라고 있습니다. 이성. 得感冒가 뭐죠? 네, 감기예요. 야, 나 감기 걸렸어. 我得感冒了. 나 감기 걸렸어. 发烧 열나고 咳嗽 기침을 해. 그죠? 得感冒 이럴 때는 이제 병에 걸리다. 병을 얻다. 감기 걸렸다. 得感冒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他得了胃癌. 아이가요, 암인데요. 胃癌 위거든요. 위암입니다. 胃癌得了胃癌 이렇게. 그죠? 병을 얻다. 어떤 병? 위암을 얻다. 즉 걔 위암 걸렸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성으로 있구나. 그리고 어떤 병을 얻다, 걸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역시 더라고 읽는데요. 얘는 동사의 역할인데 덩위와 같습니다. 덩위는 뭐예요? 네, 는이에요. 는. 뭐뭐와 같다. 사전에는 계산하여 값을 얻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문 통해서 볼게요. 읽어볼게요. 3加5 더, 바. 이게 뭐냐면요. 3 더하기 5는 8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는이에요. 는. 이다.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하는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5는 바 8과 같다라는 요 덩이와 같은 말이에요. 더라고도 표현을 해요. 두 번째 볼게요. 2加7 得9. 2加7得9는 뭘까요? 2 더하기 7은 네, 9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4乘8得32.
4乘8得32는 뭐냐면 정은요 곱하기예요. 4 곱하기 8은 32 라는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서 더하기는요 자, 빼기는 젠, 곱하기는 정, 나누기는 주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과 함께 뒤에 떠 해서 그 계산한 값을 뒤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덩이 뭐뭐와 같다라는 뜻에서도 이렇게 떠를 쓰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는요. 역시 떠라고 있는데요. 얘는 감탄사예요. 단독으로 쓰입니다. 좋아? 됐어. 아차. 아, 불싸. 아, 큰일 났다. 요럴 때 단독으로 쓰입니다. 얘는 바로 갈게요. 더, 쭈, 쩌머, 빰바. 네, 더 이렇게 단독으로 써있죠? 더, 쭈, 쩌머, 빰바. 쩌머, 빠는 뭐예요? 이렇게 하다. 이렇게 진행하다. 이렇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하면은 뭐 좋아? 오케이? 됐어. 쭈, 쩌머, 빰바. 이렇게 하자. 됐어. 이렇게 하자. 아니면 좋아.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그럴 때 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더러, 别说了. 네, 뒤에 이렇게 러도 같이 쓰기도 해요. 得了 하면 아, 됐어. 别说了 뭐예요? 말하지 마. 그죠? 得了别说了 됐어. 말하지 마. 알겠으니까 이제 됐어. 됐고 그만 말해. 그럴 때도 得了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得我忘带会议资料了. 네, 忘带 깜빡하고 놓고 왔다죠. 회의资料 자료. 아, 여기서 뭘까요? 네. 아, 큰일 났다. 아차 이거겠죠. 아차. 我忘带会议资料了. 아, 나 회의 자료 놓고 왔다. 아, 여기서는 약간 중국어식으로 하면은 完了 이거예요. 完了. 完了가 뭐예요? 큰일 났다. 糟糕. 이런 뜻이에요. 完了. 我忘带会议资料了. 나 큰일 났다. 아, 나 끝났다. 나 회의 자료 놓고 왔다. 난 이제 끝이야. 그럴 때도 여뜨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총 7가지로 이렇게 나눠봤고요. 발음은 3가지였습니다. 자, 또 총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는요 3가지 발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이라고 읽고요.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의 역할을 하죠. 또는 두 번째, 뭐뭐 할 것이다라는 역시 조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금전, 인력 등이 필요하다, 소요되다, 걸리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떠라고 경성이죠. 떠라고 읽으면 정도보어, 가능보어에 쓰이는 구조조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더 이성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얻다, 획득하다 또는 병에 걸리다 라는 뜻도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뭐뭐와 같다, 숫자 값을 얻어낼 때 덩이와 같은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감탄사로서 좋아, 됐어, 아차, 큰일 났다 라는 뜻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떤 더자인지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고 같이 해석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明天有考试我们得努力学习 내일 요 考试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더 어떻게 읽을까요? 네, day라고 있습니다. 我得努力学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我的同事 어떻게 읽을까요? 得病住院了 이렇게 읽습니다. 내 직장 동료, 동시가요. 이렇게 봐야 돼요. 得病住院了. 得病, 병을 얻다. 병에 걸리다, 얻다.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네, 더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得病住院了. 병이 나서 住院, 입원했어. 이런 뜻이죠. 그죠?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네, 期末考试他了满分. 자, 만번이 뭐죠? 100점입니다. 만점. 그러면 여기서는 더라고 읽겠죠. 得了满分 뭐예요? 만점을 얻었다. 그죠? 期末考试 기말 시험에서 걔는 100점 받았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죠?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今天下雨下得很大. 제가 먼저 읽어버렸네요. 여기서는 더라고 읽습니다. 비 오는 정도가 어떻다? 很大. 비는요, 여러분, 따라고 표현해요. 비가 크다가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할 때는요, 下很大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今天下雨下得很大 하면은 오늘 비 오는 정도가 어떻다? 매우 많다. 즉, 오늘 비 엄청 많이 내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我听懂他们说的话 어떻게 읽을까요? 네, 听得懂이라고 있습니다. 가능보어입니다. 나는 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가능보어죠. 나는 그들이 说的话 하는 말을 听得懂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알아들어 라는 뜻입니다. 6번 읽어볼게요. 这篇文章 3天才能写好. 네, 뭘까요? 이文章, 이 문장은 3天, 시간 나왔네요. 3일. 그죠? 3일 day라고 있습니다. day 3天, 3일이 걸려야 3일 걸려서 잘 비로소 能写好, 다 쓸 수 있다.
这篇文章得3天才能写好. 이 문장을 다 쓰는데 3일이 필요해. 3일이 걸려라는 뜻입니다. 그쵸? 7번 읽어볼게요. 你再不来他就急坏了. 急坏는요 아주 조급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你再不더 이상 뭐뭐하지 않으면, 그죠? 你再不来너 더 이상 오지 않으면 걔는就急坏了. 아주 조급해서 돌아가실 지경이다. 여기서는 뭘까요? 네. 데이라고 있습니다. 就得急坏了 하면은 너 오지 않으면 걔 아주 엄청 조급해 할 것이다 라는 추측의 조동사죠. 뭐뭐 할 것이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죠? 8번 읽어볼게요. 네, 단독으로 쓸 때는 무조건 어떻게 읽는다고요? 네, 的라고 있습니다. 的别跟我说这些没用的话. 别뭐뭐하지 말아요. 跟我 나한테 나한테요. 꺼니 나한테 说 말하다 뭐요? 这些 이러한 没用的话 하면 쓸데없는 말이에요. 나한테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럼 여기서 的는 뭘까요? 됐어. 됐고 나한테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죠? 감탄사였습니다. 여기선. 그래서 이 더가요. 발음도 많고 뜻도 많아서 이런 문장들을 많이 읽고 해석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읽혀지면서 또 해석이 쫙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다음어 다이어 설명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공부가 여러분들의 중국어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